1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 이론의 강의를 맡게 된 안재홍 교수라고 합니다. 손해사정 이론은 보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개념, 이론들을 배우는 과목으로서 손해사정 이론에 대한 기초가 있으면 다른 보험법이나 보험약관, 그리고 관계법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손해사정 이론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습득을 하셔야 나중에 실무를 함에 있어서도 기초가 있으시기 때문에 실무를 충분히 쉽게 헤쳐나가실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수험적으로는 손해사정 이론에 있어서 고득점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손해사정 이론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과학 철학적인 내용도 담겨 있고, 그리고 리스크나 경영학적인 얘기들이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쉽게 올리지는 못하는 과목입니다. 다만 모르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방법에 있어서 깊이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식 혹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틀린 답을 찍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1차 과목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구별 개념이라고 하죠. 만약에 순수 리스크가 있으면 그에 반대되는 투기적 리스크가 어떤 거냐, 아니면은 페릴이 뭐고 해저드가 뭐고, 그리고 모럴 하자드가 뭐고 모렐 하자드가 뭔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관련되는 용어들 중에서 영어 약자들이 있습니다. MPL이라든지 PML이라든지 그러한 용어에 대한 습득을 통해서 그 객관식 시험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동학원에서 손해사정 이론뿐만 아니라 배상책임보험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차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보험회사에서 한 5년 정도 변호사로서 근무하면서 각종 이론이나 실무를 접해왔고, 거기에서 축적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수험생분들께 전달해드림으로 인해서 수험 대비에도 보다 충분히, 그리고 쉽게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과목 중에 손해사정 이론은 제가 드리는 강의를 들으시고 교과서를 몇 번 정독을 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미처 1차 과목으로 손해사정 이론 교과서를 준비하지는 못해서 다른 분이 쓰신 책을 부득이 가져와서 쓰게 됐습니다. 다만 이 책이 충분히 제가 엄선해서 고른 책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강의안이 요청을 해주시면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한 부분을 이렇게 띄웠는데 이 부분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강의를 시작해볼까요? 보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보험을 왜 가입하세요? 위험이 있으니까. 예.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상존하면은 뭘 해야 되나요? 그렇죠. 보험료를 내서 리스크를 보험회사에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고 나중에 우리가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주죠. 보험료를 주는 거는, 자, 보험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보험료와 보험금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험료는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죠? 비용을 내는 건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보험료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나중에 지급하는 거는 보험금이 됩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이걸 혼동해서 쓰시면 안 된다. 보험료는 비용이다. 보험금은 받는 거다. 그러니까 비용은 계약자가 내는 거죠. 굳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험에는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어요. 피보험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수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최고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보험자는 기본적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 보험료 납부 의무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 그러면 계약자는 왜 보험료를 낼까요? 리스크를 보험회사에게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리스크가 뭐냐? 보험료를 왜 내냐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는 게 리스크 쪽이에요. 자, 보험료를 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리스크를 받으니까 보험료를 내라. 그러면 도대체 계약자는 리스크가 뭡니까? 라고 묻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리스크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통일된 해석은 없어요. 누가 리스크다? 리스크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잘 연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나 기본적으로 공통된 개념이나 관념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해석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논문도 쓰고 실물에도 나오는데 리스크는 보험 실무에서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보험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죠. 그래서 보험료는 뭐냐? 리스크 부담의 대가입니다. 리스크 부담의 대가고 보험회사로서는 경제적 이윤의 원천이 되는 거죠. 물론 보험 계약자도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서 경제적 이윤을 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리스크 정의에 대해서는 1, 2, 3과 같은 다양한 학설이 나옵니다. 책에도 보면 괄로 4번까지 나오죠? 자, 1번, 괄로 1번의 학설이 보는 리스크를 보죠. 여기 손해의 기회 또는 가능성을 리스크로 봅니다. 따라서 기회나 가능성이 0이 아닌 이상은 리스크가 있죠. 0이 아니니까 리스크가 상존하게 되는 겁니다. 손해 발생의 기회나 가능성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벌어질 확률이 0.001이어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1번 학설에 의하면. 그 다음에 2번에서 보는 입장은 손해에 관한 불확실성이라고 봐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누가 확실하는 거예요? 개인이 확실하는 거예요. 개인이 이만큼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다른 결과가 발생됐다. 따라서 주관적인 개념이죠. 기회가 발생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지나보면 알고 통계학적으로 나옵니다. 객관적인 개념이죠.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고 근데 불확실성은 될지 안 될지 내가 기대한 만큼일지 아닐지이기 때문에 주관적 개념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구별하는 것 중에서 주관적 개념에 들어와서 확률에 따라서 측정이 가능하다면 객관적인 영역으로 조금 들어오게 되죠. 그런 것들은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확률에 따라서 측정이 불가능한 거는 단순한 불확실성에 불과하다. 리스크가 아니다. 이거는 보험회사가 받을 수 없는 위험이야.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조금은 주관적인 개념에다가 객관적인 확률을 더해서 주관적인 정의 플러스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은 리스크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3번에 따른 입장을 보시죠. 손해에 관한 무지예요. 무지가 뭡니까? 모르는 거죠. 누가 모르는 거예요? 예,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특정한 사고나 리스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상황, 무지죠. 무지를 리스크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도 특정 어디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리스크라고 보는 겁니다. 2번과 다르게 단순 불확실성도 리스크로 보고 있어요. 리스크가 그러면 어디가 더 넓은 거죠? 손해에 관한 무지가 더 넓은 거죠. 자, 제목을 한번 보시죠. 손해에 관한 불확실성, 손해에 관한 무지. 이게 좀 더 개인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있죠. 불확실성은 측정해야 하는 거고 무지는 측정을 못해요. 어느 정도로 무지를 측정하는지. 그죠? 그렇다면은 무지에 관한 거는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거고 2번에서 단순 불확실성으로 리스크가 아니라고 했던 것도 리스크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와의 차이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리스크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예측했던 결과보다 어떤 사람이 이만큼 예측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럼 요만큼 차이가 발생하죠? 이게 리스크인 겁니다. 그럼 요게 리스크라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만큼 보험료를 주고 보험회사에다가 위험을 전가하는 겁니다. 보험회사에 요만큼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보험료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계학적인 중심이 되고 결국 예상과 실제 결과는 저희가 알려면 통계를 뽑아야 되잖아요. 모든 통계를 다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중심이고 그리고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요게 평균이 되는 거예요. 평균보다 요만큼 더 실제 요만큼 발생했고 만약에 보험료가 요만큼이다 그러면 요만큼 차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 4번에 따른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순수하게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리스크를 보험으로 끌고 오면 보험료만 관계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험 쪽으로 들어와서 보면 보험과 관련해서 리스크는 항상 손해가 수반됩니다. 리스크만 딱 있어서는 손해가 없어요. 보험과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미끄러운 도로, 눈이 내린 도로는 리스크가 있죠. 근데 아무도 사고를 내지 않고 잘 지나가게 돼버리면 보험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미끄러운 도로에서 미끄러져서 차가 다른데 자동차 사고가 나면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제서야 보험에서는 리스크 개념을 가져와서 보험에서 의미 있는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험에서는 손해를 수반하는 걸로 거기다가 보험에서는 리스크를 불확실성으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 아까 1, 2, 3, 4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보험에서는 손해를 수반하는 리스크를 불확실성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보험에서 의미 있는 개념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따라서 도박에서의 불확실성과는 달라요. 도박에서는 돈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죠. 그런데 보험에서는 돈을 얻을 수 있나요? 없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기 전까지 상황으로 배상을 해주죠. 이익을 보는 건 없어요. 화재가 나면 물론 특약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기본 개념은 화재가 나면 감가상각을 해서 만약에 100년이 지난 건물이라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은 장가가 20%밖에 안 되죠. 특수하게 올려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 현재 건물을 다시 짓는데 100억이라면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20억만 줘요. 80억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돼요. 도박 아니죠. 손해만 배상해 주는 겁니다. 요 개념은 추후에 다시 가서 감가상각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여기서 기억할 거는 도박이랑 다르다. 도박은 돈을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 보험에서는 돈을 잃는 위험만 있다. 순수 리스크라고 합니다. 도박은 투기적 리스크라고 해요. 따라서 투기적 리스크는 보험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순수 리스크인 잃을 위험만 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이 가능한 불확실성이에요. 또 보험회사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할까요? 계약자도 의사결정을 하죠. 보험계약에 가입을 할지 말지. 그에 반해서 보험회사도 할 수 있어요. 의사결정을. 이 위험을 인수를 할지 말지. 이 보험료를 이걸 받고 화재보험을 우리가 받아도 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험회사는 하겠죠. 근데 의사결정을 뭘로 할까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가능한 불확실성은 측정 가능한 불확실성이에요. 통계적으로, 경험치적으로 만약 어느 지역에 어느 구역에 몇 년 정도 이상 되는 건물은 어느 정도로 화재가 나더라. 아니면 최신식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잘 설치되어 있고 수시로 화재 경보기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험료가 낮은 수준으로 인수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은 다 경험적으로 통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보험으로 인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통계를 기초로 보험료가 산출되게 되겠죠. 따라서 리스크는 보험과 관련해서는 뭐만 의미가 있다고요?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를 수반해야 리스크가 보험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 보시죠. 이제부터 하는 얘기들은 어느 정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하자드, 해저드라고 하죠. 위험 밑에입니다. 위험에 아까 제가 도로 결빙된 자동차 사고를 말씀드렸죠. 결빙된 도로 위험하잖아요. 하자드가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조건이죠. 도로 결빙. 하자드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자드의 기본 개념을 다시 조금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발생 가능성 자체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두 번째, 손해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만약 객관식 서술에 이렇게 나와요. 하자드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만을 증가시킨다. 그럼 틀린 거죠. 왜냐하면 손해의 규모도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죠? 하자드는 손해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도 해저드라고 부른다 그러면 맞는 거죠. 서술을 할 때는 어떤 것이 포섭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객관식 시험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꼬아서 나올 수 있을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책을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읽으셔도 되고 세 번째부터 읽으실 때는 저는 항상 그래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출제자라면 어떻게 꼬아서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해저드는 이것만 있다. 틀린 말입니다. 해저드는 이것만 있다. 틀린 말이에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수업하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피지컬 해저드. 피지컬이 뭡니까? 뭐 농담으로 제가 피지컬 좋아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쓰시나요? 피지컬은 물리적인 거죠. 실질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외부 사람이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물리적인 조건으로 도로 결빙, 자동차의 부실 관리, 부실하게 관리되어 있잖아요. 차를 보면 차가 브레이크 패드가 엄청 줄어 있고 차 시동을 걸었는데 덜덜덜 거리더라. 리스크가 있는 거죠. 암초, 선박이 운항하다가 암초가 보여요. 바다지도, 그죠? 보면 다 나옵니다. 고혈압 있는 거죠. 고혈압 측정 가능하잖아요. 내가 혈압이 어느 정도부터 어느 정도까지다. 그리고 다혈질의 성격. 물론 측정 가능하지 않지만 외부 사람들이 어떤지 알 수 있죠. 물리적인 조건이에요. 물리적인 조건. 자, 모랄입니다. M-O-R-A-L. 근데 여기 보면 M-O-R-A-L가 나오죠. 두 개 다른 개념이에요. 앞에 거는 moral로 있습니다. moral. 앞에 강조를 줘서 moral로 있고요. 뒤에 거는 moral입니다. 뒤에 뭔가 있으니까 뒤에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영어부터 먼저 보시면 moral은 도덕이죠. moral은 의욕, 사기 충만이에요. 야, 저 군대에 사기가 있다. 저 군대 사기 충만해 있어. 그럴 때 moral이라고 쓰는 거예요. 다른 용어임을 명백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moral hazard, 앞에 강조된 moral hazard는 보이시나요? 방화, 살인, 고의. 네, 보험 사기 관련이에요. 보험 사기 관련이 MORAL, moral hazard입니다. 사고의 빈도나 정도를 증대시키는 인간의 태도다. 또 나왔죠? 빈도만 나오면 moral hazard는 사고의 빈도만을 증대시키는 거다. 그럼 틀린 서술이에요. 정도, 빈도는 얼마나 자주, 정도는 사고 정도. 사고가 100만 원짜리 사고면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실하게 관리해가지고 사고 이후에 500만 원으로 증가한 거. 이거 둘 다 해당되죠? 하나만 맞다고 서술 나오면 틀린 겁니다. 자, 무책임, 사기, 부정직. 아까 제가 단어로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손실의 발생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경우에 유인이 증가하겠죠. 손실의 발생, 우연하게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내가
이익을 더 받을 수 있어. 내가 차 대 차 사고인데 정말 범퍼 박았는지도 모르는 사고인데 거의 배상금을 받아야 되지 않는데 내가 계속 손해액을 부풀리는 거. 그런 것들이 모럴 하자드죠. 그죠? 부정직. 손해 발생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된다. 여기도 보시죠. 방화, 살인, 고의로 보험 사고 발생 및 사고 규모 확대죠. 발생 자체는 빈도, 사고 규모 자체는 정도입니다.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모렐입니다. 모렐 하자드입니다. 정신적 하자드예요. 아까는 뭐라고요? 도덕적 하자드. 도덕적으로 비난받으니까 사기죠? 고의입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거는 개인 혼자만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것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모렐 하자드를 도덕적 하자드라고 한다. 그럼 틀린 겁니다. 그죠? 모렐 하자드는 정신적 하자드예요. 영어로 구분은 moral은 도덕, moral은 군대의 사기다. 자, 모렐 하자드가 왜 발생할까요? 일단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내가 위험을 줄여야 될 의욕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동차 사고 대물 한도가 10억, 1억, 3억, 5억, 10억 있는데 1억짜리 내가 대물 사고를 가입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1억, 3억, 5억, 10억. 보험료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대물 한도를 1억만 설정을 했다. 그러면 앞에 비싼 차가 지나가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한도를 10억 가입하면 무리하게 비싼 차가 끼어들면 사고 나도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게 모렐 해저드입니다. 보험 가입 이후에 손실에 무관심해지거나 부주의하게 되는 등의 손실이다. 고의적인 사고는 아니죠? 고의적인 사고는 모럴입니다. 아까 이 두 번째로 2번에 규정된 거예요. 도덕적 해저드. 방지 의욕이 줄어드는 상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의식적 행위는 수반하지 않는다. 고의는 아까 2번으로 간다. 2번으로. 모럴로 가라. 그리고 책에는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도덕적. 아까 2번이었죠? 정신적. 여기 나오는 거죠? 망라에서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모럴 리스크라고 한다. 여기는 리스크예요. 리스크. 해저드는 모럴 해저드라고 붙으면 고의. 그죠? 리스크가 손해를 수반해서 들어오는 게 보험상의 문제고 보험상의 문제가 되는 거는 해저드니까. 그죠? 요거는 리스크 이후에 해저드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 사회, 법률적 위험입니다. 소사이어티 리걸 해저드입니다. 소송을 선호하거나 소송이 쉬운 사회제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위험이 더 높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 천국입니다. 저도 해외 소송권을 관리를 해봤고 출장도 가봤는데요. 한국이랑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모든 게 소송으로 진행되고 손해배상 금액도 높고 변호사 비용도 훨씬 높습니다. 다양한 이유 특성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메일을 주셔도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저드가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대인사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인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니까 그런 형태를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까지 담보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제품을 하나 수출하는 회사가 정말 무결점이에요. 결점이 없는 제품을 생산했는데 외국에서는 소송을 걸어올 수가 있죠. 미국 현지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우리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써야 돼요. 근데 한국보다 변호사 보수가 비싸요. 그러면 당연히 배상책임 보험료율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사이어티 리걸 하자드가 배상책임 영역에서는 중요합니다.
보험 이용자 관점에서의 하자드도 있어요. 보험 이용자가 누군가요? 그쵸?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미시적이다 그러면 뭡니까? 미시적이다. 작다라는 얘기예요. 미시. 경제학에도 미시경제학이 있고 거시경제학이 있죠? 미시는 작게 보는 거, 거시는 크게 보는 거. 미시경제학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거시경제학은 뭘까요? 우리나라 통계가 어떻고 우리나라 수출량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라고 보는 거예요. 좀 더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죠? 일반적으로도 소술할 때 거시적으로 앞을 내다본다. 넓게 본다. 거시적. 미시적. 현미경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시적 하자드는 내부적 요인이에요. 기업 내부적 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화재가 우리 건물에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돼 있어요.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주면, 그렇죠? 제어가 가능하죠. 화재 규모를 제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거시적 하자드는 외부적 요인이에요. 크게 보는 거예요. 밖에서 나오는 거, 자연환경, 지진이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학적인 해저드다. 정치, 경제, 사회학적인 해저드는 보험과 조금 가깝지 않겠죠. 정치, 경제, 사회는 너무 넓어서 보험과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페릴, 사고. 이제 사고가 났어요. 도로 결빙이 있어서 도로 결빙은 해저드예요. 그죠? 모렐 해저드. 정신적 하자. 있는 경우에 그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 발생하진 않아요. 결빙이 있다고 무조건 사고 발생은 하진 않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려면 꽝 받거나 아니면 불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 사고가 났어요, 이제.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고 혹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원인이다. 손해랑 바로 연관되어 있는 건 사고입니다. 차 사고 그 자체. 화재 그 자체. 자, 영어로는 accident, contingency, fortuitous event라고 등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선박으로 운반되던 화물이 적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적하, 시를 적자에 하물 하자를 써가지고 적하라고 해요.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손상이 어느 사고로 발생했느냐? 좌초. 선박이 암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을 좌자에 암초. 선박이 암초에 부딪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바다 해수가 선창으로 들어와가지고 화물이 실린 대로 들어와가지고 화물이 손상될 수 있잖아요. 적하보험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어떤 보종에서는 선창의 해수에 의한 손해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페릴은 발생했는데 만약에 A증권, C증권 만약에 A증권에서는 해줬는데 C증권에서 안 된다. 그러면 A증권에서는 담보하는 페릴이 되는 거고 C에서는 담보하는 페릴이 아닌 거예요. 요거는 책을 몇 번 읽으시면 충분히 개념이 바로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페릴은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연적 페릴이 있어요. 지진, 전염병. 통제가 어렵죠. 지진, 아까 얘기했죠? 외부적인 거? 보험과 가깝지 않습니다. 보험과 가깝지 않으면 보험에서는 통상 어떻게 규정할까요? 담보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빼요. 담보하지 않는 손해로 해주지 않으면, 넣어놓지 않으면 혹여나 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영역에서 친하지 않은 것들은 다 면책 쪽으로 빼는 거예요. 면책 약관, 보험을 공부하다가 면책, 부책이 나와요. 저도 보험사 처음 왔는데 다 면책, 부책 얘기를 하세요. 면책은 직관적으로도 책임이 없구나, 보상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부책은 처음에는 부책도 면책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부책은 책임을 부담한다예요.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부책은 앞으로 보험 쪽에 공부를 하시다가 부책은 보험이 나가는 경우다. 책임을 부담하는 거고 면책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거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연적인 페릴은 통제가 어렵다. 경제적인 페릴도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기술 진보, 이거 보장하는 보험이 있습니까? 없죠. 정치, 경제적인, 거시적인 해저드 담보에는 보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과 친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인적 페릴을 보시죠. 사람에 의해서 봐요. 페릴, 사고. 인적 사고예요. 그죠? 고의, 과실, 자살, 사기, 절도, 방화. 다 사람이 관련된 사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책에 있는 서술이죠. 방화에 의한 화재여도 그 건물의 구조, 설비, 상태에 따라 손해 정도가 달라진다. 그쵸? 손해 정도. 스프링클러 설치되면 그쵸? 손해가 줍니다. 손해 자체는 발생을 했지만 손해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익스포저. 노출이에요, 노출. 그러면 보험상에서 손해에 노출되는 거 누구냐? 사람일 수도 있고 건물도 있죠. 건물 화재. 그래서 자산, 건물, 동산. 건물, 동산을 보험에 가입하면 건물, 동산이 보험사고에 노출되는 겁니다. 손해에 노출되는 겁니다. 배상 책임은 개인의 전체 재산 상태라고 얘기해요. 내가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하고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게 하면 내가 나중에 얼마를 줘야 돼요? 그 사람 소득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과실에 따라서 몇 억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재산은 그 시점에 그만큼 줄어들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익스포저, 손해에 노출되는 거는 내 전체 재산 상태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 신체 등도 노출될 수 있죠. 사람의 생명, 신체, 상해 사망, 질병 사망 다 가능한 겁니다. 보험에서 다 담보가 있는 거죠. 개인보험에서. 익스포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로스가 뭘까요? 가치의 감소, 리스크의 결과, 리스크에 따른 페릴이 발생하고 그 결과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economic loss, 금전적인 손해죠. 그 다음에 bad consequence, 나쁜 후유장입니다. 그 다음에 injury, 부상이고요. damage, 금전적인 손해배상이에요. 다 이런 것들. 다 용어가 다 약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보험에서는 average라고 해요. 해상보험은 특이하게 general average, particular average라고 해서 손해의 개념을 average라고 쓰고 있어요. 나중에 해상하시거나 재물 쪽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해상보험에서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로스라는 건 무언가 잃어버리거나 줄어든 상태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억이나 시간의 상실, 감정의 상실은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재산상의 상실이 아니에요. 보험상 담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로스까지 로스 개념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스의 유형을 보시죠. 로스의 유형을 왜 살펴보냐면 보험 약관에 따라서 담보되는 손해가 있고 담보되지 않는 손해가 있어요. 담보되지 않는 손해인 경우를 구별하려면 로스의 유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념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다 보상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실물하시다가도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로스의 개념, 간접손해는 면책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간접손해 설명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잡고 손해사정 이론에서 개념을 잡으셔야 나중에 배상책임 이론이라든가 자동차 보험에서도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자, 재산은 물리적인 자산보다 넓은 의미예요. 물리적인 자산이라는 거는 여기 서 있는 건물, 그리고 이런 동산,
컴퓨터 그 자체예요. 그 자체가 물리적인 자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물리적인 자산보다 넓어요. 왜냐하면 부동산과 동산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임대차 보증금 있어요. 동산에도 질권이라는 저당권과 유사한 형태의 담보물권을 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보다 넓죠. 권리 자체도 재산이 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재산이잖아요. 물리적인 자산은 건물 그 자체인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환가치예요. 재산가액 그 자체입니다. 이 건물가액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가 보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건물에 불이 나버리면 건물에 있는 손해, 수리비, 거기 있는 손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그렇다면 사용가치,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불이 나버리면 이 건물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복구하는 데까지 건물을 못 써요.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못 받게 되죠.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되느냐? 보험상에서는 특약으로 담보해요. 자, 특약이 뭐냐? 특별약관입니다. 특별약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 영업배상 책임을 하게 되면 보통약관이라는 거를 무조건 하나 따라갑니다. 이거는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약관은 무조건 가입. 그러면 특별약관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시설 소유배상, 도급업자, 특약 다 특별약관이에요. 여기에 특약을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업손실을 담보를 하는 특약을 선택을 하셔서 가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특약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한 특약을 만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 국문약관이 아니라 영문약관을 가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영업손실은 특별약관으로 담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또 구분해요. 어떤 손해인지 구분하라고 나오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산 그 자체에 받은 손실, 건물이 불로 타버린 그 자체 손실, 그 다음에 자동차 파손 그 자체 되죠. 그 다음에 운전자의 사망, 운전자 자체가 사망하거나 죽어버리면 손해가 발생하죠. 운전자 자체. 그 다음에 간접손해는 그 재산과 관련이 있는 다른 재산상의 가치가 감소됐다. 만약에 냉장고에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냉동품이나 포도주 불을 보듯이 뻔하게 상해 있겠죠? 그런 포도주의 손상, 고기의 손상 자체를 간접손해라고 합니다. 건물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멀쩡한 부분이 있어도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멀쩡한 부분은 간접손해라고 합니다. 역시 간접손해 역시 특약으로 담보해야 됩니다. 특약 말씀드렸어요. 특별약관이라고. 자, 책임손해. 아까 말씀드렸죠? 배상책임보험, 자동차 배상, 내가 차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몇 억씩 줘야 될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책임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고의나 과실로, 고의, 강제로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과실, 부주의입니다. 과실은 부주의예요. 고의는 진짜 고의, 의도적이다. 과실은 부주의로 타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손실을 끼치거나 타인에게 신체상해 혹은 권리침해 하였을 때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라고 하죠. 잘못하는 행위를 해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손해가 책임손해입니다. 법률적으로 배상하는 책임입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 계약상의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계약상의 책임은 민법 390조예요. 그냥 들어두시면 됩니다. 불법행위는 민법 750조입니다. 계약상의 책임은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계약을 맺은 사람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간의 문제. 근데 불법행위 책임은 불특정 다수 간,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 내가 지나가다가 차 사고를 내버리면 제가 아는 사람을 치나요? 모르는 사람 치죠. 불특정 다수에게. 그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 있는 사람들끼리 지는 거는 계약상의 책임.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지는 책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 손해를 보실까요? 호유장애. 그 다음에 질병 사망.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캐주얼티. 사고를 말해요. 사고로, 인명사고를 의미하고 loss of life. 사망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손해. 자, 읽어보시죠. 손해 이전의 상태로 복구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까지의 수익 감소를 수익손해, 복구되기까지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비용손해라고 한다. 아까 건물 말씀드렸죠? 건물 화재로 없어지게 되면 건물이 복구될 때까지 활동을 못 하잖아요. 건물주는 임대료를 못 받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 감소를 뭐라고요? 수익손해한다. 수익손해다. 그죠? 근데 복구를 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그걸 뭐라고? 비용손해라. 구분하실 수 있겠죠? 정의를 달리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자, 아까 리스크 말씀드리면서 조금 말씀드렸던 리스크 개념이 나옵니다. 순수 리스크. 재난 배상 책임 리스크는 손해보험의 영역이다. 화재 나는 거. 그리고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에 가입하죠. 생명보험에서는 취급 안 해요. 그 다음에 인적 리스크는 생명보험의 영역이다. 보험에서 담보하는 건 순수 리스크다. 순수 리스크 생각할 때 뭐랑 구분지라고요? 투기적 리스크. 투기적 리스크는 도박이다.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근데 순수 리스크는 항상 손해만 있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구성 요소의 사이의 상관관계. 자,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저드나 페릴은 사전적 개념이다. 근데 손해는 사후적 개념이다. 사고가 딱 발생하니까 페릴이 그 사고죠. 사고 딱 발생하니까 손해. 나중에 손해가 얼마인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리스크 쪽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개념들 잘 나오실 수 있으니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크 분류를 볼까요? 리스크 개념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볼까요? 객관적 리스크와 주관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객관적 리스크. 기대되는 손실과 실제 손실 간의 차이예요.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객관적 리스크. 피보험자가 기대한 리스크는 이만큼이었는데 실제 손해는 이만큼 하면 요거 차이가 발생하죠? 차이가 발생하는 거를 객관적 리스크라고 해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뭔가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평균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표준 편차고, 변동계수 얼마나 변해가느냐, 이랑 경향성이 얼마나 변해가느냐, 변동계수 등 통계적 기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수의 법칙이 적용돼요. 대수의 법칙이란 추후 설명드리겠지만, 만약에 내가 상해 사망할 확률이 0.1%예요. 모든 사람이 다 0.1%입니다. 근데 한 명에게 딱 발생하면 한 명에게는 100%가 돼버리죠. 그러면 여기 차이 99.9%의 차이가 발생하죠. 차이는
이 모든 사람들의 확률을 더하면 99.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도 다 나눠서 분배를 하고 골고루 나눠 가졌을 때 0.1%에 해당되는 리스크를 다 각각 분배를 하면 한 명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이 개념이 대수의 법칙이에요. 추후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바로 개념이 시험용으로 정의된 개념이 나옵니다.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여서 줄일 수 있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니까 통계적인 기법들이 많이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관적 리스크는 개인의 정신이나 심리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개인이 인식하는 예상 손해의 정도를 말해요. 통계적이 아니라 개인이 보기에. 그리고 이거는 왜 발생하느냐? 개인, 보험가입자의 심리적인, 주관적인 이유 혹은 정보의 부족. 개인이 모를 수 있죠. 통계를 모르고 그냥 통계도 모르고 아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편견. 모든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 편견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주관적 리스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여행을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비행기 여행은 극도로 위험하다.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비행기 여행에 따른 위험이 훨씬 낮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들이 사람들이 몰라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정보의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순수 리스크. 순수 리스크, 투기적 리스크 설명드렸죠? 순수 리스크는 이익의 발생 가능성이 없이 손실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질병, 사고, 화재 등을 말한다. 항상 사회적인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그죠? 투기적 리스크는 손실과 이익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도박을 해서 딸 수도 있잖아요. 투기적 리스크는 도박이에요. 도박을 해서는 딸 수 있어요. 딸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시로는 도박, 그리고 사업 리스크.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수의 법칙 적용이 어렵습니다. 투기적 리스크는. 제로섬 게임과 같거나 도박은 누가 잃으면 누가 따는 거죠. 둘이 포커 게임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엔 한 명이 따면 한 명이 잃는 거니까. 제로섬이죠? 잃은 사람, 딴 사람 더해보면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업은 만약에 정말 누군가 성공을 크게 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근데 도박은 제로섬 게임인데 어쨌든 따는 사람도 있고 잃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기업의 총체적인 위험을 의미하는 ERM 개념이 등장한다. 요거는 책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태적 리스크와 동태적 리스크. 정태적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건 정태적이다. 동태적, 움직이는 거다. 움직일 동, 고요할 정자죠. 정태적 리스크는 화산 폭발, 지진 등 일회적인 리스크 개념이다. 화산 폭발이 빵 해버리고 화산 폭발이 변하지 않아요. 그죠? 지진이 한번 빵 해버리고 그 지진 사고 자체가 계속 변하진 않아요. 따라서 정태적 리스크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크게 변동이 없는 리스크. 그런데 동태적 리스크는 움직여요. 리스크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소비자 기호의 변화, 그리고 시장 가격의 변동성, 기술의 변화, 다 시간 흐름 다 나오죠? 시간 흐름에 따라 예상이 어려운 리스크다. 따라서 동태적 리스크는 뭐예요? 예상이 어렵죠. 예상이 어려우면 보험과는 먼 겁니다. 보험과 먼 거는 보험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동태적 리스크는 보험에서 처리가 안 되고 정태적 리스크는 순수 위험이다. 보험에서 순수 위험으로 보고 있고 보험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